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스날이 일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맨시티를 이기면서 토트넘은 루턴을 이기고 성공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에 대해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작이었습니다. 토트넘의 10명의 팬들을 물어보면 아마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안지 포스테코글루가 감독으로 임명되었을 때 챔피언십을 축하하기 위해 샴페인을 마실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모든 존경심은 포스테코글루가 단지 일본까지 돌아다닌 호주인이고 정상근 셀틱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유럽의 탑 5리그 중 어떤 팀에서도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의 축구 경력 동안 유럽에 걸쳐 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포스테코글루에게는 느린 시작이라는 습관이 있습니다. 토트넘에 오기 전에 그가 이끄는 두 팀인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 셀틱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요코하마에서 이 58세의 감독은 거의 팀을 강등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셀틱으로 넘어가 그는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첫 7경기에서 3패 1무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안지 포스테코글루와 함께 바로 성공을 요구하지 마세요. 꾸준하게 기다리세요. 스퍼스의 팬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토요일 루턴을 이긴 경기로 이번 시즌 20점을 획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토트넘이 첫 8경기 후에 이만큼의 점수를 얻은 프리미어리그 시즌은 이전에 없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이 더 잘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960 개순한 시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시즌의 토트넘은 국내 2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토트넘의 성적 외에도 플레이 스타일에서 강력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많은 승리가 100% 설득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행운을 가지고 있었고 결정적인 시점에서 심판들에게 약간의 편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스퍼스는 엔터테인먼트로서의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리그 선두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초기 예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현실이었고 토트넘 플레이어들이 포스테코글루의 방법에 친숙해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며 그들의 여러 전 감독들이 모두 실용주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왜 포스테코글루와 토트넘이 자기 자신을 잃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선수의 품질입니다. 토트넘에서 포스테코글루는 그가 이전에 있던 곳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고급질의 선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수들은 여러 가지 역할에 적응하는 데 훈련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페드로 포로는 가드 역할에 익숙하며 이는 그가 페프 과어디올러의 관심을 끈 이유입니다. 데스터니 오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수비수 미키 반데벤은 고위험 고리어드 접근법을 가진 플레이에서 등번호가 돋보이는 방어에서 능숙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능력 외에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토트넘의 선수들은 처음부터 호세 모리니오, 그리고 안토니오 콘테의 뒤틀린 스타일에 지친 후에 포스테코글루와 그의 새로운 접근 방식의 열림과 호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하리 케인이 떠나더라도 스퍼스의 상황은 포스테코글루가 이전에 경영했던 팀들처럼 파산하지 않았고 포스테코글루가 도착했을 때는 셀틱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공을 빼앗기고 레인저스의 25점 차이로 뒤졌답니다. 다른 이유는 포스테코글루가 지적한 것처럼 신규 입단자들의 품질입니다. 벤 더 벤, 게렐모 비카리오 및 제임즈 매디선 모두 훌륭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올 시즌 토트넘은 유럽컵에 참여하지 않아서 중간에 휴식을 취할 필요가 없어서 포스테코글루가 훈련장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테코글루 자신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들로부터 그는 다양한 선수 그룹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각 선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개선했습니다. 다음 뉴스, 프리미어 리그 8라운드 후 유럽에는 두 마리의 불굴의 말이 등장하였습니다. 아스날과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8라운드를 끝내고도 불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두 팀은 예측할 수 없는 행보로 이번 시즌 챔피언십 경주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아스날과 맨체스터 시티의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잉글랜드 1위 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에게 연속 12회 패한 후
드디어 아스날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과 그의 제자들이 얻은 승리는 순간적이었지만 이것은 MDH에서 거의 보이지 않던 축하의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이 승리로 아스날은 맨시티를 뛰어넘어 순위표에서 두 번째 위치로 도약하였고 골 차이로 이끄는 토트넘을 곧 추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켈 아르테타와 그의 제자들에게는 어제 밤 맨시티를 이긴 것이 3점을 얻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이 아르테타 감독 시대에 처음으로 잉글랜드의 지배자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아스날의 자신감과 야망을 부추겼습니다. 이것은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이끄는 경험 부족한 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맨시티를 이긴 경기 후 아르테타는 이것이 한 경기일 뿐 전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스날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타이틀 경주에서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긴 여정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즌의 실패는 아스날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맨시티는 로드리가 없는 상황에서 큰 문제를 보였습니다. 스페인의 중앙 미드필더가 뛰지 않은 이번 시즌 초기 3경기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카라바오컵에서 1번, 프리미어리그에서 2번. 맨시티는 6연승으로 뛰어난 시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가장 큰 팀들인 빅 6초 중 한 팀과의 첫째 경기인 어젯밤에 MDH 방문에서 넘어졌습니다. 펩은 다가오는 2주 동안 맨시티에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맨시티가 마주해야 할 또 다른 예측 불가능한 말은 바로 토트넘입니다. 지난 주말 경기 라운드에서 스퍼스는 신입팀 루턴타운 앞에서 10명으로 플레이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그의 제자들은 승리를 거두고 순위표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토트넘은 8라운드를 끝낸 후 총 득점 수에서 아스날보다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18득점. 이것은 스퍼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시대에서 공격적인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토트넘의 전통적인 스타일을 다시 확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스날과 맨시티에 대한 진정한 도전자로 스퍼스를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은 자신들의 실력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8라운드를 끝낸 후 그들은 매우 어려운 경쟁자로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퍼스는 빅 6의 팀과의 3경기, 맨유, 아스날, 리버풀과의 경기를 모두 무패로 마쳤습니다. 현재 8라운드를 마친 후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아스날과 토트넘만이 불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런던의 팬들은 순위표에서 현재 위치를 축하할 이유가 있습니다. 북런던의 두 팀이 계속 전진하는 동안 리버풀은 8라운드에서 브라이튼에게 비겨 아쉬운 점수를 얻었습니다. 이참에는 클롭 감독과 그의 제자들이 연속 2번 승리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17점으로 레즈들은 순위표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라운드에서 리버풀은 계속해서 상대에게 선제골을 선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번 시즌에 너무 자주 발생했습니다. 클롭은 공격 선수들에 대해 만족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수비 라인은 타이틀 경주에서 명확한 발전을 이루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맨유에 대해서는 8라운드에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놀랍게도 역전해 이겼습니다. 이것이 3점을 얻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겁니다. 적용된 게임 스타일에 비춰보면 레드 데블스는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전방 공격수들의 효율성이 부족한 동안 수비는 계속해서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수비수 게리 네빌은 맨유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탑5를 들지 못하겠다고 예상했습니다. 맨유와는 반대로 첼시는 게임 스타일과 결과에서 점점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7라운드에서 풀럼을 이기고 8라운드에서는 벌리를 4대1로 이겼습니다. 그들은 최근 2라운드에서 6골을 득점했습니다. 이것은 이전 6라운드에서의 성과보다 더 많습니다. 라힘 스털링이 첼시에게 이번 주말 승리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포체티노 감독이 이끄는 팀은 많은 포지션에서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중요한 선수들의 복귀를 환영하고 있고 이로 인해 폭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 여러분의 건강 챙기시고 즐거운 일상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